조금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이명박 대통령은 반기문에게 2번 쏘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뭐 반기문이라는 분은 기름 바른 장어다 이런 말을 듣잖아요. 장어도 이렇게 미끌미끌해서 잡기 어려운데 거기에다 참기름까지 발랐다 이렇게 그야말로 미꾸라지 같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 본인은 기분 나쁘게 혹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국제적으로 출세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다졌던 아주 영리한 학생이었고 급기야는 UN 사무총장까지 올랐던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때 말하자면 발탁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때 발탁이 되었을 노무현을 배신한 노무현의 그 사망 행사에 뭐 어디 부근에 뭐 골프 치러 왔다가 들르지도 않고 갔다 그래서 뭐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노빠들이 아주 반기문에 대해서는 이를 갈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반기문이라고 하는 분은 아주 철저할 정도로 이 소위 사교를 잘하고 말이 아주 뭐 능수능란해서 아무 내용이 없는 말을 장황하게 길게 멋있게 할 줄 아는 그게 이제 외교의 기본이죠. 외교관들은 말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도 알맹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알맹이가 있으면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거나 반론을 제기당하기 때문에 말은 아주 재미있고 그럴싸하게 하는데 받아 적을 게 없이 얘기를 하는 것이 외교관들의 언어의 훈련이고 숙련된 외교관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는 아주 재미나게 신나게 하는데 막상 뭔가 알맹이가 있나 하고 받아 적으려고 보면 아무 알맹이가 없는 얘기를 잘하는 사람 외교관입니다. 그 반기문이 이제 그런 분이죠. 그 반기문 스스로는 뉴욕의 유엔 사무총장 공관에 살면서 서울에서 손님이 오면 창문을 탁 커튼을 열고 저 건너에 그 집이 굉장히 좋으니까 야, 집 좋다 그러면 맞아 집 좋아 뭐 사무총장 덕분에 이런 좋은 집에 살고 있어 하고 창문을 멋지게 착 열면 저 건너 이제 허드슨 강변에 넘어서 또 이제 좋은 건물 집들이 있죠. 그러면 저쪽 집이 어디가 노무현 딸들이 산 집이야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랬다는 전설도 있어요. 제가 반기문 본인에게 물어본 것은 아니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반기문에게 이명박이 왜 2번 속았냐. 속았다는 표현도 반기문 씨가 들으면 아마 벌컥 화를 낼지 모릅니다만은 첫 번째 속은 것이 소위 그 이명박 대통령이 되자마자 반기문 씨가 전화를 걸어서 국정의 지표로 녹색 성장을 내세워라. 뭐 이런 조언을 했다 그래요. 물론 이제 유엔이라는 데는 이 소위 국제단체 UN 뭐 ILO, OECD 뭐 이런 단체들은 좌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하자면 오갈 데 없는 지식분자들은 다 그리 몰려들거든요. 다 그리 몰려들고 소위 그런 아예 유엔 같은 조직일수록 이제 환경 아젠다 같이 아젠다를 계속 내는 것으로서 존속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도 안 되더라도 소위 좌익적 슬로건을 막 내걸고 뭔가 하는 것처럼 막 공포장사를 하는 것도 언론 못지않게 유엔 같은 기구들도 이 공포장사가 그 조직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성장 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유엔 같은데 뭐 OECD 이런 데도 계속 뭐 빈곤, 사회적 불만, 뭐 불평등이니 이런 이슈들을 잡아서 계속 캠페인을 해 나가면서 각국의 소위 지도자들하고 공생관계를 만들어 나가죠.
지금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합의가 되었다 그러죠. EU 측하고. 그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려고 했던 이유도 EU 집행부에 그 수천 명의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 좌경화된 공무원, 규제 위주의 그런 세계관을 가진 공무원과 소위 전문가들이 아주 바글바글하죠. 그 영국은 태생적으로는 자유주의적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 견디죠. 그런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반기문이야말로 이제 그런 조직의 출신입니다. 그런 국제 외교관이었고, 그래서 반기문이 MB에게 전화를 해서 녹색 성장을 내세워라. 그러면은 국내적으로도 녹색 산업을 끌고 갈 수 있고, 말하자면 대통령으로서 뭔가 새로운 아젠다가 되고, 유엔으로서도 이제 서로 코퍼레이션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유엔이 환경론, 지구는 망한다는 그 슬로건을 걸고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기문도 지구는 망한다고 하는 소위 유엔 환경 보고서를 내걸고 사무총장을 2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반기문 대 유엔 사무국이 정말 부패해지고 방만해졌다 하고 불만들이 굉장히 많고, 도대체 반기문은 입만 있지 일을 안 하는 사람이다는 평판이 자자하다 그래요. 근데 어떻든 MB에게 전화를 해서 반기문 소위 녹색 성장을 국가 아젠다로 끌고 가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말하자면 어떤 정권의 유지, 탄력 있게 어떤 정권을 유효하게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조언을 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이 맥켄지 같은 국제적인 신용 컨설팅 펌, 이 컨설팅 펌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 아젠다를 만들어내면서 녹색 성장이라는 구호를 달았다 그래요. 그래서 소위 녹색과 에너지에 이명박 정부의 그 어떤 아젠다를 걸으라 하는 것이 이제 반기문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국제 에너지 투자에서 엄청나게 손실을 보고, 녹색 산업이라고 하는 곳에서 녹색 산업은 원래 좌익적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이 녹색에서 헛발질을 엄청나게 했죠. 지금은 이제 아예 탈원전까지 가서 완전히 녹색판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완전히 국가를 그야말로 파괴하고 있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만은 그 출발이 이제 MB 정부, 그게 이제 반기문에게 속았다는 겁니다. 반기문에게 또 속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MB로 따지면 반기문이 차기 대통령으로 출마한다고 하는 것이 글쎄 MB가 완전히 속은 겁니다. MB, 유승민, 김무성, 소위 김성태 이런 소위 탄핵파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일거에 몰려나가서 바른미래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반기문을 대통령 후보로 영입을 해서 밀고 나가면 정권 창출이 가능하다. 그 하는 이제 일종의 계산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반기문이 내가 대통령 후보를 열심히 해보겠다는 말에 속은 거다, MB가. 그래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반기문을 잡은 건데, 반기문이 중도에 불과 한두 건의 비리 뭐 이런 거 돈과 관련된 부패 건수가 한두 건인가요? 한 건인가요? 약간 이렇게 야권에서, 그 당시 야권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꼬리를 내리고 대통령 후보 포기 선언을 하고 도망을 가버렸거든요. 물론 도망이라는 표현은 정치적인 또는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완전히 박근혜 탄핵의 연결고리였죠. 박근혜 탄핵, 이명박도 구속,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적폐라고 하는 보수가 걸려들 수 있는 길,
대해서 MB, 김무성, 유승민 이런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저 반기문을 잡으면은 조기에 승부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한 마리 돌 한 개를 던져서 두 마리 새를 잡는다. 말하자면 박근혜를 정점으로 한 친박 세력도 괴멸시키면서 대통령도 거머쥘 수 있다고 하는 헛꿈을 꾸게 만든 게 반기문이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했는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MB는 반기문에게 두 번 속았다 이런 말을 그 옛날에 MB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한 번씩 농담을 해요. 제가 이 반기문이라는 얘기를 꺼낸 것은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논평을 좀 하고자 하는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황교안이 정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아직도 궁금하게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은 정치에 나오기로 말하자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공공연히 일부 국회의원들, 친박을 중심으로 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을 하고 있고 또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20명 또는 30명 정도의 그룹들과 들어 식사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빨리 정치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해주는 것이 대한민국 보수를 위해서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첫째, 물론 이제 황교안이라는 분의 장점도 많습니다. 황교안이라는 분은 우선 굉장히 반듯한 분이시죠. 아주 뭐 신원섭한 자체가 반듯한 분입니다. 소위 삿된 구석이 별로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권의 그 사악함, 정치에 닳고 다른 인간들의 사악함, 이런 데 질린 분들은 반듯한 사람으로서의 황교안을 마주 대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좀 시원해지죠. 아, 이분은 반듯한 분이다.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이 황교안이라고 하는 분의 인품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반듯하고 품위가 있고 질서정연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런 분 정도라면 대한민국의 이 난장판 흙탕물 같은 정치판을 좀 정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기대를 갖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약점도 있습니다. 첫째, 박근혜 탄핵 때 뭐 했나?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박근혜 탄핵을 막기 위해서 동분서주를 해본 적도 없고 그 법무장관이었잖아요. 박근혜 탄핵이 합법을 가장한 사실상의 정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음직한데 못 막았습니다. 검찰에서 그 난리가 터져 있는데도 윤석열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못 막았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 당신은 뭘 했나? 하고 물으면 아무것도 무언가를 해야 되고 정변적 상황을 막아야 되는 그 책임을 진 자리에 있으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물론 내면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무언가를 노력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완전 실패로 돌아가고 일반 국민들은 황교안의 존재조차도 모를 정도로 나중에 대통령
그 대행이 되고서야 알려졌죠. 근데 그 전까지 황교안은 그 대통령을 위해서 싸우고 그 정변적 정치 소용돌이를 막고 국회에 가서 의원들을 만나고 해야 되는데 아무 역할도 못했다. 완전 무방비였다. 속수무책이었다. 딱 마치 수갑이라도 찬 듯이 속수무책이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말하자면 실패한 법무장관이요 실패한 총리다. 잘한 일 한 가지를 들으려 그러면 이석기 문제를 법대로 처리했다. 그 하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전문적이다. 책도 쓰고 전문 지식이 있다. 그 인정할 수 있죠. 그러나 정작 이석기를 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고영주 변호사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했다. 그것조차도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탄핵 당시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정권이 바뀌고 지금까지 뭐 했나? 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지도 않았고 보수들이 절규하고 있을 때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영어의 몸이 되어 있고 간방의 차가운 바닥과 찌는 듯한 더위를 견뎌내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하들이 이 정변 과정에서 수없이 많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황교안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면책되었습니다. 왜? 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는 뭘 했나? 한 게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세 번째, 그 간증 활동이나 대중 활동이라는 것도 A4 용지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없다 그래요. A4 용지. A4 용지는 우리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황교안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과연 대한민국을 끌어가고 대학교, 정당, 뭐 사회조직, 노동조합, 뭐 수없이 많은 뭐 시중의 상인들, 기업가들, 수없이 많은 국민들과 각계각층의 조직, 비조직의 개인과 집단들을 쓸어안고 끌어안고 정말 대한민국을 이 정체성의 위기에 수렁으로부터 건져내는 웅변이 있는가? 그 웅변과 그 웅변을 뒷받침하는 지식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지식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그 수많은 대학들을 장악하고 있는 강단 좌익들하고 직접 붙어서 말하자면 계급장 떼고 붙어서 이길 수 있겠는가? 없다고 봅니다.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은 최근까지도 많은 분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꽃가마가 자기를 태우러 오기를 기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소수의 이제 지지자들, 기독교인들로 주로 구성된 지지자들이 도우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국면을 공부할 생각도 없고 대한민국을 끌고 나갈 무슨 비전에 대해서 뭘 한 것도 없고
그저 간증이라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무미건조한 내가 어떻게 잘 살아왔는지 자기 자랑으로만 가득 찬 무미건조한 연설문을 읽고 다닌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런 혹평을 해서 혹평에 가까운 논평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출판 개념에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중에 무엇을 하게 될지는 지금 그분이 무엇을 하고 있나를 봐야 되거든요. 그분이 나중에 정말 대한민국을 끌어안고 수렁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말 어떤 영혼으로부터 끌어올리는 에너지가 있는 분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반듯한 그런 분이. 최근에 뭐 페이스북 같은 데서 조금씩 이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치 논평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지겠다고 하는 정치 논평 같은 거는 저희들에게 맡겨도 돼요. 정치 논평 같은 것은 저희들에게 맡기면 돼요. 그 정치 논평가의 이름을 하나 더 걸 이유는 없죠. 겨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여서 그저 황교안이를 부르면 가서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는 따위의 공자님 말씀이나 하고 다녀가지고 보수에 사람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내게 몰려올 거다. 저는 이 황교안 총리 옆에 아주 사이비 그 삼류 정치 전략가가 한 사람 붙어 있다고 봅니다. 끊임없이 뒤에서 당기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로키로 가야 됩니다. 괜히 먼저 나갔다가 정 맞습니다. 공격당합니다. 지금은 로키로 가가지고 오히려 총선 끝나고 난 어떤 시점에 몸을 일으켜서 일거에 분위기를 몰면 얼마든지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벌써 지지율이 보수 우파 중에서는 뭐 단연일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먼저 나서서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따위의 삼류 정치가 전략을 하는 인간이 옆에 하나 붙어 있다고 봐요. 딱 하는 거 보면 딱 그 순서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살리는 정치가가 나오겠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본인은 아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정말 희생을 하겠다 하고 지금 당장 투쟁의 전면에 나와야 되거든요. 나는 아니다 말이야. 누군가를 찾아서 전면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장 일선의 투쟁 일선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사정이 돌아가는 거 봐서 나중에 다 익으면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나요? 지금 보수의 지도자는 국면 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도자라야 돼요. 그저 가만히 앉아서 떠밀려가지고 추대받아서 선거 나가서 좌익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어떻게 지지해줘서 대통령이 되면 그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진짜 일들이 폭발할 거라고 봅니다. 이 사분오열된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끌어안을 거냐. 웅변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황교안 총리는 웅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늘 A4 용지 들고 다녀요. A4 용지가 없으면 연설이 안 되는 분은 정치를 하면 안 돼요. 황교안 총리는 반듯한 분입니다. 너무 반듯해서 허리도 굽혀지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저 딱 짜여진 모양대로만 가는 분이죠.
대독 총리에는 딱 맞을 수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썩은 좌익들과 켜켜이 쌓여있는 죄 많은 집단들과 사기꾼들과 정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인간들이 전부 정치에 버글버글 이것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다면 빨리 나는 아니다 하고 털어주어야 새 사람을 찾는 겁니다. 마치 뭔가 있을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면서 오히려 누군가의 길을 막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황교안은 오히려 굉장히 위험하다. 저분이 왜 저러시나? 왜 저렇게 길을 막고 계시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길만 막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럼 어떡하라는 거냐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고 네가 뭔데 황교안이 된다 크니 안 됐다 크니 잔말이 많으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명박, 김무성, 유승민 이런 인간들이 반기문에 매달려서 반기문 하나를 믿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 엉터리 같은 정치판을 만들어낸 것을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요. 황교안이라는 이름 석자가 바로 그 역할을 또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본인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겠다면 지금 일선으로 나와서 광화문에서 삐라를 뿌리는 일로부터 시작하시라. 그렇게 해서 잠든 국민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부터 해야 된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니면 깨끗하게 빨리 선언을 하시고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여기까지.